TBS FM.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몇 차례 예고를 드렸는데요. 노키즈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께 먼저 총론으로 입장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노키즈존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산되고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과 그 부모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접근을 막는 이런 형식까지 취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좀 과도하면 그렇습니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오창익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좀 과하다는 거고요. 네. 애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애들 때문인가 애들 부모 때문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못 들어. 사실 애들한테 책임 묻는 건 좀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하지 못한 단면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지금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 부모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신조어가 나온 게 맘충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그건 좀 이런 어떤 신조어인가까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남성 전체가 벌레가 되고 엄마들이 전부 벌레가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왜 이런 혐오와 비하가 많은지 모르겠고 그건 그런 말을 만든 사람이 재미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다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근본도 모르는 근본을 부정하는 거고요. 아니, 어머니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충이라는 걸 붙입니까? 이게 정말 몰상식도 맘충이라고 하는 게 엄마를 뜻하는 마음에다가 벌레 충자. 요즘 근데 왜 꼭 충자 그렇게 자꾸 붙이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저런 신조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신조어가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것은 옳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붙이게 된 이유는 아마도 너무 살기가 퍽퍽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좀 더 좀 편하다, 속 시원하다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좀 씁쓸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한 분을 연결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부터 노키즈존을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사장님?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사실 사건이 있었어요. 예. 3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아기가 자고 있거나 해서 유모차에 있던 것도 아니었고, 아기는 이제 본인 친구분한테 맡기고, 테이블 저희가 5개예요. 근데 되게 작은 카페인데, 거기에 그 큰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시다가, 저희 인테리어 해놓은 구할 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빈티지 웨어인 화병을 깨트리셨어요. 유모차 끌고 들어오다가 그래서 변상을 요청드렸더니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현금이 없다. 거기에서 계좌 이체하겠다로 말을 바꾸시더니 그러다가 연락 두절되고 겨우 통화가 됐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기 재우느라고 연락할 시간이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3시에 나가셔서 연락 온 게 저녁 9시였어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기 없으시죠? 아기 안 키워보셨죠?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본인의 어른이 실수한 단순한 사고에 불과한 건데 그러게요. 거기에 아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카페 이제 테이블이 5개 있는 조그만 카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 이런 경우가 많았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된 적이 많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종종 있었고 어제분이 가장 심했던 일인 것 같은데 뭐 테이블 위에 아기 그 대변본 기저귀를 올려놓고 간다던가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다음 손님은 제가 아무리 테이블을 닦더라도 누군가 그 대변본 기저귀가 놓였던 곳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그 사실을 알면 기분 좋지 않을 것 같고 뭐 아기 물티슈 같은 것도 산더미로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아기 재운다고 그 저희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까지 차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테이블을 사용 못하게 되면 사실 매출에 꽤 큰 영향이 오죠. 뭐 어제 그분만 같아도 유모차를 저희 매장 진입로에다 그냥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손님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되게 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제부터 노키즈 존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어제 오늘 엄마나 아빠들 반응 이런 거 좀 체크를 해보셨어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거부 반응을 일으키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되려 그냥 네 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아 그래요? 네네. 항의하고 이런 분은 없었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분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키즈 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키즈 존이라는 게 사실 근데 이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부 몰지각한 아이의 보호자분들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바른 의식이 좀 선행되어야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 공간을 시행하는 다른 손님도 거기에 온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또 생활 의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참여장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사실은 영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테이블을 차지하는 문제라든지, 뭐 비품을 깼다라고 하는 뭐 문제까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영업권 침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문제이고 그런 아이들을 방관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들도 문제인 것이고 또 문제는 그들로 인해서 그 카페나 그 영업장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이 되게 불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것은 영업자유 원칙에 의거해서라도 사실은 다 맞는 말이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그 김종배 아나운서님의 앵커님의 자제분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데서 떠들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그 오 국장님의 그 순진하고 착한 자제분이 무조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확인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냥 재미있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A를 제외한 나머지도 전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밖에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라서. 그러고 보니까 그 진짜 그 아이 가진 부모들한테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그거는 게다가 이거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님다운 관점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오창국 국장님이 받아주시죠. 저도 뭐 사실은 엄마들, 아빠들의 책임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에 기저귀를 놓고 갔다 애가 놓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공중도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심리가 숨어져 있냐면, 뭐 카페에 가서 내가 뭐 4,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은 왕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 아니거든요. 그냥 고객일 뿐이죠. 4,000원짜리 고객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식당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떠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전 소음에 좀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KTX 탔을 때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아, 그게 힘들죠. 뒷자리에서. 네, 힘들죠. 저는 뭐 말씀도 드려요. 좀 조용히 해달라고. 네.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매장을 뛰어다니면서 떠들고 있으면 부모도 말려야 되고 종업원도 말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랄까요, 뭐 애 기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혼자 살 거면 모르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네. 지금 바로 그 내용을 4747님이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5살과 2살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음식점에서 가끔 울음을 터뜨리던가 큰 소리를 지를 때가 있는데 저희는 그때마다 아이를 떠안고 나갔다 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모들을 볼 때마다 내가 내 딸들을 너무 잡으며 키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딸을 잘 키우시는 거고요. 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네.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걸 좀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청소년 폭력 문제도 다뤘는데 사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처벌을 엄하게 받아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러니까 그때서 가해자인 아이들이 막 울고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부모가 사회가 책임져줘야 될 몫이 있는데 좀 포기하거나 방기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5698님 문자 주신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맥이 다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몇몇의 문제 부모 때문에 아이 가진 모든 부모가 비하당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픕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의 노년을 책임집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요. 5606님 아주 색다른 관점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 이런 노키즈 존이 확대되면 현재 출산율 급감의 대한민국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도 애 둘을 키워봤는데 네. 뭐 육아는 엄마만의 몫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엄마나 아빠가 애들 키울 때 어디 네. 데리고 뭐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럴 때 뭐 카페라도 가면 1인 2역, 3역, 4역을 해야 되고 같이 온 사람하고 얘기도 해야 되죠. 애도 돌봐야죠. 뭐 칭얼대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품성이 나빠서 거기 쓰레기를 놔두고 가는 측면도 있지만 깜빡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이런 노키즈존이 확산되면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가뜩이나 애 키우기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네. 여가부 통계 보니까 애 낳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평균 3억 5,900만 원 든대요. 특별히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면 엄청 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출산율 꼴찌잖아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그런데 정말 내 돈 내고 잠깐 오후에 카페도 못 가냐. 이러면 저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특정한 아이나 특정한 부모의 문제인데 왜 그걸 모든 부모들에게 그러니까 연대 책임 비슷하게 씌우느냐. 이건 당연히 맞는 말씀 같은데. 근데 카페나 음식점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열어놨는데 어느 특정한 문제가 됐을 때 거기서 제지를 하거나 이래서 거기서 마찰이 빚고 갈등이 빚고 싸움이 나고 또 이래버리면 요즘은 또 블로그라든지 SNS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그걸 트집지 않는 예를 들어서 SNS 이런 데 올리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영업에 지장을 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노키즈 존을 선언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노키즈 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이유가 예. 그 매장에 들어온 그 아이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화상 같은 걸 아이가 입었다. 그렇죠. 4천만 원인가 뭐 배송.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매장 주인이 다 한번 지게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4,000원짜리 커피 팔아가지고 4천만 원을 본인들이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은 근데 꼭 그렇게만 연결시킬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나 그냥 안 팔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장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공중질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상실되는 부분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하. 이 아이를 공동 양육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를 우리 부모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아이를 오히려 가르쳐야 되고 그런 부모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몰지각한 부모가 있으면 그러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영업장 주인이 다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영업장 주인들이 이런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 지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4466님은 또 여러 번 봉변을 당한 후에 저는 음식점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예 문 닫고 나옵니다. 그렇죠. 들어가다가 아이들 보면 그냥 나온대요. 이분은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라 손님이 다른 손님이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정하게 또 다른 손님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방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애청자께서 주셨는데 타인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듯이 업체에게 판매 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에게 물건을 팔지 않을 권리가 업체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또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은 노키즈존이든 무슨 존이든 간에 영업장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써붙여놨어요. 네. 근데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거 침입 내지는 건조물 침입죄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주 거친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 법이 있고, 9가지인가 차별 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가게에서는 외국인은 안 받습니다. 그럼 걸리죠. 문제가 되죠. 그죠? 네, 특히 피부색이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인종차별이 심한데 외국에서 흑인 출입 금지 이런 거면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대하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바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내가 싫어서 모든 사람이 싫다. 예를 들면 나는 키가 180인 사람이 싫으니까 무조건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게에서 내가 운영하는데 유색인종 출입금지 내 영업권이다. 내 영업의 자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 이태원이 집인데 흑인 한 명을 본 거예요. 자기 경험은 전부 다 그건데. 술 먹고 시끄럽게 굴더라. 우리 술집에는 흑인 안 받는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차별하고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의경은 들어오지 마라. 청소년 들어오지 마라. 청소년 유해 없으면 당연히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요. 정말 합리적 이유 없이 고객을 제한하는 건 영업권이기도 하지만 차별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또 하나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는 함께 키워야 됩니다. 엄마만 아이를 키워라, 아빠만 아이를 키워라의 결과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 국가를 계속 우리가 도맡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키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엄마도 아빠도 좀 조심해주고 그다음에 업소에서도 좀 함께 노력해주고 제지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 아예 들어오지 마라가 아닌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출구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분이 5713님이 반려견도 되는데 아이는 안 되냐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도 데리고 카페에 오던데 반려동물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있던데 아이는 어른과 다릅니다. 이 시대 어른으로서 같이 배려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이것도 현실적으로 또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애가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냐. 우리 애가 고양이보다 못하다는 거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사실은 하시는데 이제 그걸 꼭 그렇게 연결시켜서 평면적으로만 다른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나 혹은 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어떤 식의 예의를 내가 갖췄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진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까지 좀 번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옳으냐 그러냐 예스냐 노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는 또 하나요. 이게 가게 주인과 엄마 아빠들 간의 대립만으로 보는 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디 교회나 성당 뭐 절에도 그런 걸 봤는데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데려오면 뭐 기도고 뭐고 없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유아방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유리로 되어 있고 유아방에 이제 뭐 도움이랄까 봉사자가 이제 애들을 봐주고 엄마 아빠들은 편하게 뭐 기도할 수 있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뭐 상처받지도 않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나 뭐 절 성당에 오지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잠깐 시간 내 가지고 애들하고 함께 뭐 다른 식구도 만나야 되고 또 가족 모임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그런 안전 장치랄까요? 단시간이지만 애를 좀 봐줄 수 있는 센터들이 곳곳에 있다거나.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카페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만나고 싶기보다는 혼자 가서 만나고 싶은 게 어찌 본다면 사람이라면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나고 싶겠죠. 그런데 아이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 지금 이걸 제기하시는 거죠. 아니 친정엄마한테 맡길 수 있으면 시어머니가 맡아줄 수 있으면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데려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무슨 견문을 넓혀주려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회의 책임을 좀 공공 영역에서 좀 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훨씬 더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반론으로 제기되는 게 키즈 카페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키즈 카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도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키즈 존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실태 파악이 잘 안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통계를 따져보게 되면 비슷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기저귀 놓고 간 어머니의 입장에서 하나만 변명을 해드린다면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그 카페에 와서 이제 아기의 생리 현상을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아이의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러면은 그 기저귀를 갈았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커피 마시다 말고 기저귀를 들고 집까지 뛰어가서 그 기저귀를 버리고 와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기저귀를 일단 갈아서 그것을 자기 가방에 넣거나 자기가 들고 있거나 커피잔 옆에 놓고서 그거를 계속 보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조금 이 카페에서 어차피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 있을 테니까 좀 버리게 해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엄마들은. 그런데 딱 보면은 사실은 기저귀라고 하는 그 쓰레기를 처리해 줄 만한 공간이 사실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럼 보통 카페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이제 식당, 그 화장실이 딸려 있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데 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대로 안 하고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무신경하게 그걸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돼서 회자가 되는 얘기인 것인데. 공공장소 같은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기저귀 가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따로 있죠. 뭐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보다 좋다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 건물에 그 화장실에 그런 공간을 아니 저는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사실은 뭐 지도해야 되고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아이를 편히 눕혀놓고 기저귀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그 고통을 겪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할 곳도 좀 있다는 거예요. 전 정부나 지방 정부도 있고 또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물 주인들에게도 일정하게 책임을 부과해서 이 문제를 좀 줄여나가자 합리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심지어 미워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그 문제는 그것도 하나였던 아이를 키우는 인프라. 그렇죠. 인프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먼 이야기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긴 해요.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본인을 장사 안 되는 업주라고 소개해 주신 분께서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장사하면서 입맛에 맞는 손님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업주가 감수해야죠. 장사만 잘 된다고. 좀 슬프다. 네. 또 이런 그 문자를 보내주신 경우가 있고요. 또 그 김종성님은 진상 손님은 아이 엄마들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성인 남성이 더 많을 겁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성인 남성인 오창희 국장님. 진상은 확률적으로 성인 남성 50대, 40, 50대, 60대 남성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 보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들어가면? 알코올 아니어도 진상이 많아요. 쩍벌남부터요. 진상 남자가 더 많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인 남성 존, 노 남성 이런 존은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제하면 전 국민이에요, 결국은. 네. 180 이하. 하나 따져보니까 사실은 그렇네요. 엄마만 지금 탓할 문제가 아니다.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180 이하 루저는 들어오지 마라. 하고 장사 안 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카페 주인이 노키즈 존까지 설정을 하지 않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 기저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러면 이러지 마십시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이래. 내가 지금 내 돈 내고 지금 커피 마시면서 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몰지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식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접근에 그렇죠. 들어간다면? 사실은 그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의 의식 수준 혹은 그 사람의 정말 상식 이하의 그런 발언이나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지.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부모들이 같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성인 남성 진상수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따져보면은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다 있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것이 특히 아이, 맘충이라고 신조어된 이런 사람들만 지금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아니 그러니까 누구도 시끄러운 것, 무질서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특히 밥 먹으러 가서 시끄러우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집 안 갑니다. 맛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취향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는 맛있으면 갑니다. 그렇습니까? 맛이 중요하지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음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 예. 조용한 집에서. 아니 그런데 그 해결책이 누군가는 들어오지 말라는 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성숙했고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숙한 방안을 좀 찾아가자. 그렇죠. 이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서로 그 배려심일 수도 있고 에티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도의 문제 이런 걸로 접근해 들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고 봐요. 일정 규모 이상은 그런 제도? 것들을 인프라 아이들을 위한 제도? 그렇죠. 그런 건 해줘야죠.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한 분이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선 아이는 온 동네가 함께 키운다고 합니다. 부모도 업주도 아이를 함께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부모도 올바른 소리로 아이에게 훈계하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키즈는 우리 사회의 불통에서 온다고 봅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그러니까 대신에도 좋네요, 충분한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 불통,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애 갖고 지금 투집장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싸움이 나는 거죠. 저는 그 애들의 그 무질서함과 기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왜 같이 놓고 보는 건지 정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나 어렸을 때 그렇게 약간씩 기가 죽는 게 좋은 게 아니 그렇게 잘하면 나중에 정말 큰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본지도 모르는 바보들 있잖아요. 정말 아이를 위험하게 키우는 거예요. 아이의 남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잘못 키우는 거고. 아주 어린 아기는 할 수 없지만 일정하게 나이가 되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청취자 중에 어떤 엄마가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2살, 4살 키우면서 떠들면 데리고 나간다.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본인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가리키는 부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 감싼다고 그게 아이 잘 키우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게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함께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문자로 읽어주신 그 애청자 한 분의 문자 중에 불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고침의 정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로 고침의 시작은 바로 불통부터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노키즈존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